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이에요. 그래서 그 56페이지에 보시면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조금 난 재미있는데 애들은 싫어하는 부분 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56쪽에 자, 제목은 자, 뭐라고 돼 있냐? 날씨의 변화 뭐 이런 거 자,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자, 여기 그냥 일반적인 땅이 있어. 여기 내가 되게 엄청나게 큰 자, 호수가 이렇게 자,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땅 위에서도 공기 덩어리들이 있을 것이고 호수 위에서도 어쨌건 공기 덩어리들이 있겠지. 이런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기단이라고 불러. 기단. 공기 덩어리, 기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말 아니죠?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어. 예를 드는 거야. 여기는 내가 땅이라고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 육지를 뜻하는 거고 내가 호수라고 했지만 편의상 그냥 바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육지 위에 있는 요 공기 덩어리들은 당연히 수증기가 있을까 없을까? 물이 수분이 있을까 없을까? 물론 있겠지. 그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얘네는 당연히 건조한 성질을 띌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바다 위에 있는 이 공기 덩어리들은 여기 물 입자들이 막 증발을 해서 저기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건조할까 습할까? 그쵸? 습하겠죠? 습하다? 습하다 표현 뭐보다 뭐 있을까? 수분이 많다? 건조하다 반대말. 촉촉하다요? 습하다. 습하다. 뭐 없나? 습윤하다. 아이씨, 습하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기단에 대한 내용인데 기단은 그냥 공기 덩어리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기 덩어리가 보통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움직임도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기단이 자 육지에서 있는 큰 공기 덩어리들은 건조할 거고 바다에서 있는 공기 덩어리들은 굉장히 습할 텐데 여기 있는 요 건조한 공기 덩어리들이 바람에 의해서 만약에 움직였다고 칠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거 잔뜩 물을 머금으니까 성질이 변할 수도 있을 거야. 그 반대로 바다에서 만들어진 요 습한 공기가 육지로 오게 되면 물 쫙 뿌리고 다시 건조해질 거야. 그래서 공기 덩어리들은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지역에 따라서 성질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얘네가 이동하면서 성질이 변할 수도 있어. 아까 얘기했지만 습한 기단이 건조한 데 가서 물 쫙 뿌리고 다시 건조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뭐 당연히 이해되죠? 그 다음에 자 선생님이 우리나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우리나라도 어쨌건 공기들이 이동하는 길이기도 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자 공기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겨울이니까 겨울에 요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공기 덩어리들이 있어. 그럼 저 위쪽은 당연히 건조한 데야 습한 데야? 당연히 건조한 데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으니까 추운 데야 더운 데야? 추운 데야. 그래서 요 위쪽에서 만들어진 요 공기 덩어리 기단은 굉장히 추워요. 한랭. 그리고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한랭 건조한 기단이 우리나라를 지나게 될 거야. 그래서 겨울에 춥고 건조한 거예요. 알겠냐? 그래서 이 겨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요 기단의 이름이 뭐냐면 이런 시베리아 기단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한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시베리아 기단입니다. 또 여름에는 이쪽에서 굉장히 뜨끈뜨끈하고 습한 공기가 올라옵니다. 당연히 바다 쪽이니까 그리고 아래쪽이니까 당연히 따뜻하겠죠. 고온입니다. 습한 기운이 많아요. 다습해요. 고온 다습한 공기들이 여름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알겠죠? 이 기단의 이름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북태평양 기단을 불러요. 북태평양 자 기단이라고 부릅니다. 계절은 얘는 겨울이고 얘는 여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또 사계절이니까 그럼 봄, 여름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도 있어.
봄, 여름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이 뭐냐면 이쪽에서 넘어오는 기단이 있습니다. 이 기단의 이름을 뭐냐면 양쯔강 기단이야. 이 기단은 양쯔강 자, 기단입니다. 그러면 이 양쯔강 기단 잘 보시면 얘는 바다 쪽이냐 육지 쪽이냐? 당연히 육지 쪽이야. 그럼 육지 쪽이니까 당연히 건조해 습해. 육지 쪽은 당연히 건조 습해. 어? 야, 육지 쪽에서 만들어진 공기는 건조하냐 습하냐? 건조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아래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따뜻해 추워? 따뜻해. 근데 뭐 고온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따뜻하다는 걸 보통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온난화래 온난. 오케이? 그 다음에 공기가 좀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에 당연히 건조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로 요 양쯔강 기단은 언제 영향을 미치냐면 봄하고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봄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봄 가을에는 온난 건조한 양쯔강 기단 때문에 날씨가 막 수시로 바뀌고 막 그래요. 오케이? 그럼 혹시 네 방향 중에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 기단이 없나요? 있어.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뭐라 부르냐면 오호 츠크 해 기단이라는 거야. 오호츠크 해 느낌이 육지야 바다야? 바다겠네. 바다겠네. 그럼 바다는 당연히 습하냐 건조하냐? 습하겠죠? 다 습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위쪽에서 오는 거야. 그냥 따뜻한 공기야 추운 공기야? 추운 공기야. 그래서 얘네는 한랭 다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주로 언제 영향을 주냐면 초여름에. 초여름이 보통 7월 초, 7월 중순 초여름이죠. 초여름에 여기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여기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서 우리나라 장마 만드는 공기 덩어리야. 알았지? 내 말 이해됐냐? 자, 잠깐 정리합시다. 자, 먼저 기단. 지금 56쪽입니다. 56쪽. 자,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물러서 성질이 땅하고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한대요. 자, 기단의 성질은 발생지에 따라서 온도라든지 습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생 장소가 고위도 혹은 저위도에 따라서 따뜻한지 추운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륙인지 즉 육지인지 바다인지 따라서 건조한지 습한지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기단은 자 성질이 일정하다 계속 변할 수 있다. 기단은 성질이 변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기단이 이동을 하면서 지표 영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할 수도 있다. 아까 다시 한번 여기 건조한 요 기단이 바다로 가게 되면 물을 잔뜩 먹으면 습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 세 번째, 기단은 자 형태 세력이 변하게 되면서 주변 지역 날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 습한 기단이 건조한 육지로 오게 되면 물 쫙 뿌리니까 날씨가 변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밑에 2번에 이제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기단이라고 해서 양쯔강 기단은 봄하고 가을, 오호츠크의 기단은 이제 초여름에 그 장마 만드는, 네,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에 우리나라 굉장히 덥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해서 겨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 기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됐나? 자, 조금 이제 어려운 거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오늘 어려운 게 딱 하나 나오는데 얘들아 그 어려운 거를 하려면 요거 하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 그림을 참 못 그려서 굉장히 괴로워. 이거 내가 그림을 진짜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 자, 질문 얘들아 봐봐. 그럼 이제야 어쨌건 공기 덩어리가 기단인데 그럼 이 기단은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내가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랬지. 그 움직이는 속도가 모든 공기 덩어리는 같다. OX. 당연히 X죠. 어떤 거는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느리게 움직이기도 할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드는 거야. 만약에 여기 자 찬 공기하고 여기 자 더운 공기가 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편의상 찬 공기가 일로 움직이는데 더운 공기도 일로 움직인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편의상
요 찬 공기가 저 더운 공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한번 칩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공기들이 막 만나서 이렇게 가까워질 거야. 당연하죠? 빠른 데가 당연히 따라잡을 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면 찬 공기랑 더운 공기를 만나면 찬 거는 밀도가 커 작어. 밀도라는 거는 쉽게 해서 무거워 가벼워. 찬 공기는 우리 대류할 때 배웠잖아.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사실 찬 공기는 당연히 무겁지. 찬 공기는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뜨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찬 공기, 그 기단하고 더운 기단이 만나게 되면 물론 얘가 따라잡은 거지만 이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아래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 봐봐. 더운 공기가 천천히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들어 올립니다. 내 말 이해돼요? 찬 공기가 더운 공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더운 공기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립니다. 상황 이해되니? 들어 올리면 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맞냐?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앞질러서 더운 공기를 들어 올리게 되면서 자,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구름 만들어지잖아. 그럼 구름 만들어지면서 얘는 그러면 넓은 지역이야, 좁은 지역이야? 좁은 지역이야. 얘를 들어 올리게 되면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리게 된다. 그럼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리면 얘는 보통 측은형 구름이 생성된다고 해요. 저근형 구름이라 얘기해요. 너 영상 봤긴 했니? 그렇죠? 우리가 보통 얘를 자 저근형 구름이 생성이 된다. 그럼 당연히 비는 소나기 내릴 것이다. 요렇게 하시겠네. 상황 이해됐냐? 맞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자 더운 공기가 있고 이쪽에 이제 자 찬 공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요. 똑같이 이쪽으로 내가 달려갈 거야. 달려가는데 이번에는 더운 공기가 더 빠르다라고 한번 해 봅시다. 보고 있니? 그러면 자 더운 공기가 이제 따라와서 이렇게 이제 더운 공기가 이제 따라잡을 거야. 그러면 더운 공기가 위로 간댔냐, 찬 공기가 위로 간댔냐? 더운 공기가 위로 갈 거야. 근데 더운 공기 이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들어 올릴 수가 없어. 왜? 지도 이동하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천천히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서 얘가 어떤 식이 되냐면 찬 공기가 이렇게 있으면 더운 공기가 그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비는 소나기가 내릴까 넓은 지역에 내릴까? 넓은 지역에 오겠대. 그래서 넓은 지역에 비가 이렇게 오는 형태를 우리가 무슨 구름이라고 부르냐면 측은형 구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소나기야 이슬비야? 자, 이슬비 형태로 저번에 배운 거죠. 이슬비 형태로 비가 내리겠다. 전선이라는 게 뭐냐면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는 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불러. 내 말 이해돼? 자,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난 여기 요 면을 우리가 전선면. 말 이해되니? 이 전선면을 이어서 내린 땅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전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선을 기준으로 얘가 뭔지 배울 거야. 알았냐? 다시 자, 표현 다시 이해해보세요. 자,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만나면 전선과 전선면을 만들 거야. 전선면은 찬 공기, 더운 공기가 만난 곳을 전선면이라고 불러. 알았냐? 이 전선면이 땅하고 이어지면 이게 전선이 되는 거야. 알았나? 그래서 여기도 전선이 있을 것이고 여기도 전선이 있을 건데 이 전선을 맨날 한글로 표시하기가 좀 귀찮아서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들어 올려버리는 전선을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한랭전선이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 뭐라 불러? 한랭전선이라 부른다. 자, 다시. 자, 찬 공기에 더운 공기가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간 전선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온난 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그래서 한랭전선을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한랭전선 잡으세요. 뾰족뾰족하게 표시를 할 거야. 아, 이렇게 표시되면 얘가 한랭전선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냐? 온난 전선은 얘는 뭐냐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표시를 하면 얘가 온난 전선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질문. 자, 다시 볼게요. 이제 자, 우리 56쪽 자, 맨 아래 봅니다. 자, 전선과 전선면 할 거야. 1번 전선면. 자,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긴 경계면을 전선면. 그 전선면을 땅까지 이을게 되면 그 땅의 선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다음. 자, 전선을 경계로 날씨의 변화가 생겨. 어떻게? 뭐 구름이 생기거나 비가 내리거나 뭐 추운 공기지 더운 공기지 약간 그런 상황이 되겠네. 다음 네 번째, 전선면에서는 결국 구름이 만들어진 걸 이해할 수 있겠냐? 나 보세요. 여기 온난 한랭 전선이든 온난 전선이든 전선면에서 지금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어. 알겠죠?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가 상승하고 단열 팽창한 다음에 부피가 커져서 비가 내렸구나. 구름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57페이지에서 전선의 종류는 한랭 전선하고 온난 전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자, 두 개만 더 배울 거야. 여보세요? 한랭 전선은 삐죽삐죽하게 배웠어. 온난 전선은 둥근둥근하게 배웠다. 그러면 좀 우연찮게 한랭하고 온난이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서로 상쇄해서 없어져.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폐색 전선, 폐색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보세요. 한랭하고 온난이 같이 만나게 됩니다. 삐죽 동그라미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얘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기단과 기단이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기단과 기단이 만나게 되면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가. 보통 찬 공기는 내려가고 더운 공기가 올라갈 건데 이게 힘이 파워가 비슷해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 봐봐. 보세요. 찬 공기랑 더운 공기가 왔다? 그럼 더운 공기가 올라가야 돼. 근데 얘가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어. 그 으르렁거리고 있으면 여기서 구름이 혼자 만들어지면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장마. 그래서 자, 장마전선이란 말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과학에서는 정체전선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치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는 우리가 장마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았지? 솔직히 뭐 어렵지 않죠? 맞아, 이거 어렵지 않다. 자, 그래서 자, 잠깐 정리합시다. 자, 57쪽에 중간에 2번 보자. 전선의 종류는 한랭, 온난, 폐색, 그 다음에 정체가 있는데 한랭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들어 올렸어. 그쵸? 온난은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갔다. 폐색은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 만나는 거야. 정체 전선은 기단과 기단이 만났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 자, 중요한 하나 있니 슬슬. 자, 한랭 전선은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들어 올렸으니까 전선면 기울기가 급해요. 그럼 구름 뭐 만들어진다고? 저근형 구름인 거 이해되니? 그럼 저근형 구름이니까 소나기인 것까지 이해되죠? 이동 속도도 빠릅니다. 줄 쳐보세요. 이동 속도 빠르다. 뭐 통과후 기온 기압 좀 더 얘기합시다. 그 다음 온난 전선 보자. 자, 전선면의 기울기 완만하고요. 구름은 층운형 구름, 넓은 지역의 비, 이동 속도 느리다는 거 줄쳐주세요. 알겠습니까? 질문. 오케이? 잠깐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